바이든이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러면 누가 부담이 컸을까요? 당연히 바이든의 부담이 훨씬 큰 겁니다. 한국 정부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 정부에게 바이든이 아이고 미안해, 좀 난처하지, 저 자세가 약간 보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이든이 결례를 하는 것이죠. 한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미리 발표한 것부터 시작해서 미리 발표를 했어요. 한국 정부의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방한 기간에 만나겠다라고,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했어요. 바이든 쪽에서. 한국 정부의 결례를 한 것이죠. 그러면 외교상으로 누가 갑과 을이 되느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지만 상대국의 결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그래 만나도 괜찮아 이렇게 담담하게 넘어갔다면 백악관으로부터 많은 양보, 무슨 미국 이익을 해치는 그런 양보가 아니라 한국 쪽에서 조금 주저할 수 있는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양보받을 수도 있죠. 그런 양보를 통해서. 그런데 정반대되는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대접받을 텐데 정반대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마라. 우리 이번에 정권도 새로 출발했는데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 쪽에서 이렇게 로비를 했다면, 백악관에 이렇게 로비를 했다면 상황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양보를 한 것이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양보를 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꼭 상황을 옆에서 지켜봐야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모른다. 짐작할 수도 없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죠. 설리번의 답변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JTBC에 나온 짧은 영상이지만 설리번의 답변 태도를 보면 상당히 불쾌하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자신들이 원해서 이번 만남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에게서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국과 만나는 첫 정상회담, 한국의 새 대통령과 만나는 첫 정상회담인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불필요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그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라고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미국 측이 오늘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에 만나지 않기로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 도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We don't have a meeting scheduled with President Moon at this time.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는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JTBC에 오늘 미국 측에서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우리는 미국 측의 바이든 대통령 만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한 하루 전에 만나기 어렵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큰 결례죠. 하루 전에 나 당신 안 만날래 라고 통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당신 퇴임 후에 당신을 만나겠다라고 한 것이 요청한 것도 오래됐어요. 그럼 그 안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방한 하루 전에 아이고 못 만나게 됐어. 그렇게 됐네.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악관의 의지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리번의 답변이 단답이죠. 아는 게 없다. 몹시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답변하는 것조차 나는 불쾌하다. 그런 거죠. 그 이전에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 같은 경우 설리번이 이전에 했던 기자회견들 보면 답변 내용이 단답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답변을 할 경우에 불편해지는 사항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한국과 연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외교죠. 문재인 대통령을 바이든이 만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불편함에 처하거나 위기가 오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 특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한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용인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모든 결정권은 어차피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바심 때문에 외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위에 설 수 있었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이런 기회를 오히려 우위에 서기는커녕 압박하고 불쾌감을 준 이런 만남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왜 틀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문제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활용 가치가 높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국력 손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활용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맞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할까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어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도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에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대본을 만들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하다 보니까 목에 탈도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물론 편집은 하지만 시나리오 없이 이렇게 그냥 주저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 아마 전부 다 노딱이 되겠죠. 그래도 안 올릴 수는 없고 좀 고민이 되네요. 제가 1월부터 4월 초까지 구글에서 제재를 당했잖아요. 대선 영상 올리다가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영상 2개를 올렸는데 2개 다 별 내용이 없는데 시작부터 그냥 바로 노딱이 붙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